자,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챕터가 시작을 했으니까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누르시고 공사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01 다시 뭐 변수 variable.py 이렇게 만들까요? 뭐 파일명은 뭐 알아서 생성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뭐 책이랑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변수라는 거는 쉽게 뭐 어떤 변화하는 값을 저장하는 어떤 메모리상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를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이썬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 변수는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한다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고 뭐 코딩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변수를 왜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변수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어떤 짧은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가야 되는 이 변수는 보통 뭐 책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a는 100이라는 예제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a가 얘가 변수가 되는 거고 좌변이라고 하죠. 이쪽이 이제 우변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에 있는 100이라는 애가 이제 변수에 들어갈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에는 100이란 값이 저장이 돼서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 a라는 변수에는 이 우변의 어떤 값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값을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예제를 보고 아, a에 100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a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런데 어떻게 A에 100이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 과정을 다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제 파이썬만 가지고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C 언어나 C++ 같은 언어를 배우면 좀 더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변수의 어떤 값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구나라까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잠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컴퓨터 상에서 어떤 저희가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메모리상에 어떤 공간을 컴퓨터가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 얘가 A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어떤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메모리 공간에 10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죠. 근데 어쨌든 이 메모리라는 거는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소를 사용자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렇게 A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용자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100도 이진수로 저장이 되겠죠. 보통 이런 내용은 C 언어나 뭐 C 언어 같은 거 배우실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파이썬은 파이썬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몰라도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 자, 어쨌든 변수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변수명의 어떤 생성 규칙이 있는데, 자, 변수명은 일단 영문 문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a는 10을 작성할 수도 있고 A1-10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라인에 소문자 A1과 만약에 여기에 대문자 A1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른 변수가 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50을 저장했다. 가능은 한데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 한글은 유니코드죠. 이런 지금 이 대문자 A, 숫자 이런 애들은 다 아스키 코드를 쓰고 얘는 유니코드를 쓰는데 이 유니코드라는 게 저장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코딩을 하는 방식과 디코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한글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파이썬에서 변수명에 이 언더스코어
그러니까는 이 키보드상에 빼기에 쉬프트를 누르고 빼기를 누르면 언더스코어가 생기죠. 그냥 누르면 빼기, 쉬프트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언더스코어. 이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더스코어 ABCD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언더스코어로 이루어진 변수명 뭐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을 써서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들을 출력을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A1이죠. 그리고 프린트 언더바 ABCD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변수에 저장된 값들이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있는데, 자, 어떤 애들을 사용할 수 없냐면, 자, 변수명은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ABCD에다가 뭐 1111을 저장했다, 문자열을, 이거는 되지만 A 띄고 B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을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요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언더스코어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변수명은 A1은 되지만 1A는 안 됩니다. 변수명은 무조건 언더스코어 혹은 영문 그런 식으로 문자부터 시작을 해야지 숫자부터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먼저 나오는 순간 얘는 정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어떤 여러 가지 미리 예약된 내장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포문이라든지 뭐 if문 이런 문장에서 쓰는 if는 파이썬이 어떤 문법적으로 쓰는 조건문에 들어가는 조건문이죠. 이거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키워드들은 근데 지금 미리 다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내가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런 내장 키워드로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어떤 값을 담는다 이것까지는 일단 알았는데 이 값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자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자료형을 알아보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방금 이렇게 a의 값을 출력했고 a1의 값을 출력했고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했는데 자,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 타입이라는 함수에 자, 변수 a는 무슨 타입인지 그리고 요 밑에서 얘는 타입 a1 그 다음에 얘는 타입 대문자 A1이죠. 자, 오타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변수의 자료형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변수 뒤에 콤마를 찍고 타입 함수에 이 변수를 대입을 해주면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출력을 해주는데 자,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고 얘는 클래스 int형, 얘도 int형, 얘는 클래스 str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변수에는 자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이 A에 10이 들어가 있죠. 이 10은 정수입니다. 정수. 이 정수의 범위는 음수와 양수를 포함하는 숫자. 이 숫자를 정수라고 하는데 일단 정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폴더에 뉴 파일을 하신 다음에 자, 이게 다섯 번째 책에서는 다섯 번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05-int.py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A는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B에는 int10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는 9를 찍고 그 다음에 그냥 0을 좀 한참 눌러서 이게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저장하고 자, D에는 마이너스 뭐 1000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자, 이거를 자,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A, B, C, D죠. 자, 요것도 똑같이 값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뭐 되게 뻔한 내용입니다. A에는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이 출력이 됐고 얘는 타입 형태가 INT형이다. 이렇게 나오고 B도 그렇고 뭐 C도 그렇고 D도 그렇습니다. 음수고 이건 어떤 임의의 어떤 엄청난 큰 수를 저장했는데 자 문제없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정수는 int라는 객체로 제공을 하는데 자 객체는 저희가 아직 배운 적이 없죠. 객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 A에다가 직접 10을 저장한 것과 int 가로 열고 10을 저장한 거는 같은 10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D에서 음수를 저장을 해도 되고 이 C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엄청난 긴 수의 값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의 그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를 어떻게 고정을 해서 그 고정된 메모리의 값을 저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의의 이렇게 엄청난 큰 수를 저장하지를 못합니다. 그 임의의 큰 수를 저장하려면 그 큰 수에 맞는 어떤 자료형을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데 파이썬은 임의 정밀도라는 개념으로 수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거의 제한 없이 큰 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를 메모리를 얼마나 쓸지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편의적인 내용이겠죠. 자, 어쨌든 정수는 이렇게 int형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거를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실수도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06-float.py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책 내용에서 좀 많이 건너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책을 보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일단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전체적으로 훑고 넘어가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보통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 실수는 컴퓨터에서 이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일단 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 a는 0.1 자 그럼 이것도 실수죠. 그리고 똑같이 얘는 플로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플로트 만약에 10을 주면 얘는 10.0으로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10이 정수긴 하지만 이거를 플로트형으로 저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10.0의 값이 b에 변수 b에 저장이 될 테고 자 여기서 c는 0.3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를 찍고 자 D에는 16개 그리고 뒤에 17자리에 1을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똑같이 A 프린트하고 이 타입 자료 형태도 한번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얘도 A, B, C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반드시 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하나 빼먹었죠. D가 빠졌습니다. 자 D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자 D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를 보면 조금 재미난 게 보이죠. 자 어쨌든 저희가 A에 선언한 건 0.1이었고 그리고 얘는 플로트 형태고 자 10을 저장했죠. 정수 10을 플로트 형태로 감싸서 저장을 했더니 10이 1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당연히 플로트 형태가 될 테고 자 C와 D의 이제 차이가 조금 신기한 증상이긴 한데 자 C에는 0.32 16자리였고 D는 0.32 17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0.3으로 똑같은 이 자릿수만큼 나왔죠. 자, 이거는 이 파이썬에서 지금 현재 이 실수의 어떤 정밀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정밀도가 소수점 16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값들은 더 이상 컴퓨터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이 결국에 이 컴퓨터는 모든 어떤 값들은 컴퓨터 메모리에 담아놓거나 메모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 메모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컴퓨터를 샀는데 메모리를 뭐 무한한 메모리를 쓰는 컴퓨터는 없겠죠. 다 어떤 메모리가 뭐 32기가가 될지 16기가가 될지 유한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무한한 값을 유한한 메모리 공간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소수점의 정밀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은 더 이상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점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개발자들도 실제 어떤 코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이런 경우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항상 정확한 값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임의의 근사값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수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떤 정보를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단순히 이렇게 무슨 소수점을 비교하고 이런 게 점점 이 정밀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파이썬에서 실수는 플로트형으로 표현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파이썬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 중에 하나는 문자열 형태죠. 문자열.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07-str.py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창은 좀 다 닫을까요? 자, 문자형, 보통 문자형, 문자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C 언어나 이제 다른 언어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도 어떤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어떤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표준적인 어떤 기준을 잡을 때 C 언어를 예를 많이 듭니다.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을 합니다. 문자는 한 글자인 경우를 문자라고 그러고, 그 한 글자가 모여 있는 어떤 문자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형 하나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죠. 문자열은 쌍따옴표 이런 식으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혹은 헛따옴표 하나죠. 하나짜리 요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사람이 쓰면 되는데, 자, 문자열 형태는 str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만약에 str에 저희가 숫자 정수 1, 2, 3, 4를 두면 이 C에는 이 1, 2, 3, 4의 쌍따옴표나 혹은 헛따옴표가 쳐진 문자형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str 형태로 강제했으니까.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서 1, 2, 3, 4를 하는 것과 같은 표현식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인쇄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일단 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얘도 D, C죠. 그리고 얘는 B.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str 형태로 문자열 데이터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자열에서 쌍따옴표를 쓰거나 헛따옴표를 쓰는 거는 자유인데, 이 쌍따옴표를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Z에다가, 자, 시작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문자열을 시작하고 끝에 닫는 문자를 헛따옴표 이렇게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쌍따옴표 안에 헛따옴표를 써서 뭐 문장 부호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겠죠. 반대로 뭐 헛따옴표가 바깥에 있고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가 안에 있게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은 꼭 같은 문자로, 쌍따옴표든 헛따옴표든 같은 문자로 끝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만약에 어떤 여러 줄의 문자열을 다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A, B, C, D, E라는 변수에 만약에 여러 줄의 문자를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헛따옴표 3개 혹은 쌍따옴표 3개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출력을 해볼까요? 2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여러 줄의 멀티라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자열을 다루면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는 어떤 특정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정해져 있는 어떤 문자를 말하는데, 자, 말이 어렵죠? 자, 만약에 이 A라는 변수에 문자열입니다라고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문자열 사이에 저희가 엔터를 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는 작성할 수 없고, 아니면은 여기서 쓴 것처럼
이 쌍따옴표 3개 혹은 헛따옴표 3개를 써서 이렇게 다음 줄을 내려야 되는데 나는 꼭 이걸 한 줄에 써야겠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엔터를 치고 싶을 때 역슬러시 n을 입력하면 이 역슬러시 n은 줄바꿈을 의미하는 이스케이프 문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문자열과 이 입니다 사이에 탭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역슬러시 t를 누르면 이 역슬러시 t는 탭을 의미하는 이스케이프 문자가 되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쌍따옴표를 썼는데 여러 줄의 문자열, 요 문자열에 쌍따옴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헛따옴표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은 그걸 헛따옴표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 쌍따옴표를 또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물론 이 세 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써도 파이썬에서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여기서 역슬러시 쌍따옴표는 쌍따옴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스케이프 문자로 처리할 수 있고, 저장에 만약에 헛따옴표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역슬러시 헛따옴표, 그러면 얘는 헛따옴표를 의미하는 이스케이프 문자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의도한 대로 잘 나왔죠. 문자 다음에 문자열 다음에 엔터, 역슬러시 n이 들어가서 엔터가 쳐져서 입니다가 다음 줄에 나왔고, 문자열과 입니다 사이에 역슬러시 t를 써서 저희는 탭을 띄웠습니다. 탭을 띄우고 여기서 역슬러시 쌍따옴표, 역슬러시 헛따옴표를 써서 이런 식으로 헛따옴표와 쌍따옴표를 이스케이프 문자로 출력을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신경 써야 될 게, 만약에 f라는 변수에 저희가 어떤 경로를 저장한다. C 루트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행을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C 땡땡 콜론 다음에 탭이 쳐졌죠. 왜냐면 역슬러시 t는 방금 여기서 쓴 것처럼 이스케이프 문자로 탭을 의미하는 이스케이프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t가 사라지고 요거는 탭으로 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슬러시를 표현할 때는 역슬러시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에서 어떤 경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역슬러시 2개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은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문자열을 다루면 꼭 한 가지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문자열 인덱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까요? 여기서 07-1-str-index.py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라는 변수에 파이썬 문자열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 a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의 문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지금 이 공사 폴더 바깥쪽에 만들었죠. 자, 이거 공사 폴더로 옮기려면 파일을 이렇게 공사 폴더에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나오고 이동하면 자, 공사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인덱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0번째 글자, 0번째 글자, 뭐 이 위치 값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가 그런데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제 이런 언어들은 인덱싱 번호를 보통 1로 시작을 하고, 뭐 C 언어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 그리고 이 파이썬도 인덱싱의 모든 시작은 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A의 0번째는 이 파라는 글자가 되겠죠. 저 파라는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A의 이 0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A에 저장되어 있는 0번째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A,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열, 이 열이라는 글자의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려면 0, 1, 2, 3, 4, 5, 5죠. 다섯 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터미널 창을 보시면 파와 열이라는 글자를 한 글자씩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의 문자열 인덱싱은 굉장히 유용하면서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이렇게 0과 5는 양수죠. 양수인데 파이썬의 문자열 인덱싱은 음수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5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맨 뒤에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이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나 됐든 간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5를 이렇게 썼는데 파이썬 안녕이라고 해서 안녕 문자열 이렇게 돼 있으면은 5는 열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문자열 전체 길이를 알아야 이 마지막 열을 가져오는데,
문자열 길이를 구해서 또 뭐 뭔가 복잡해지죠. 근데 나는 무조건 이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맨 뒤에서부터 열, 그 다음에 자는 마이너스 2, 무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실행을 해봐도 똑같이 앞에 글자와 맨 뒤에 글자를 가져오겠죠. 자, 문자열 인덱싱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정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서 특정 문자 하나, 어떤 위치에 있는 문자를 구해오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고, 자,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7-2-str slice.py. 자, 인덱싱 말고 또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인덱싱은 한 글자를 가져왔죠. 자, 그대로 요거를 복사해서, 자, A 변수를 복사해서, 자, 이 파일로 옮겼습니다. 자, 슬라이싱은 한 글자가 아닌 한 개 이상의 글자를 구해오는 것을 슬라이싱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개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A하고 인덱싱은 대괄호 그 다음에 어떤 인덱스 위치를 이렇게 썼다면, 슬라이싱은 이 시작 위치 그리고 끝 위치를 이 콜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문법적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A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시작 위치 0번째 그 다음에 이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끝 위치 이런 식으로 하면 0번째부터 한 글자를 가져와라. 그러면 얘는 파 하나를 가져오겠죠. 자, 파 하나를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그냥 프린트 해보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파 한 글자 가져왔죠. 만약에 0에서 세 글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세 글자를 가져왔죠. 자, 슬라이싱은 이게 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또 특이한 게, 이 프린트 해서 A에 요렇게 하면 뭐 앞에 시작 위치도 없고 끝 위치도 없습니다. 그냥 콜론을 중간에 찍어 놓으면 실행을 해보면 전체를 다 가져옵니다. 그 말은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슬래싱 할 땐. 근데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0이 기준이 되고, 끝 위치를 생략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번째부터 끝까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3만 콜론 앞에 3만 저장을 해주면 이 뒤에 끝 위치는 생략을 하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작 위치는 없고 끝에서 뭐 네 번째까지만 가져와라 이렇게 끝 위치를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마이너스 4 앞에까지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이 문자열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뭐 리스트에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형에서 다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문자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공사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뉴 파일 하신 다음에 07-3-str-format.py 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것은 문자열 사이에 어떤 다른 성질의 변수, 그러니까 자료형이 다른 어떤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변수에 1, 2, 3, 4가 있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a 변수의 값은 뭐뭐뭐입니다. 그럴 때 콤마를 찍고 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오겠죠. a 변수의 값은 1, 2, 3, 4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프린트 함수를 써서 출력을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요 내용, 지금 여기 출력된 a 변수의 값은 1, 2, 3, 4입니다를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는 저장을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이런 문법은 있지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뒤에 여기에다가 a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바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자, 파이썬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유연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 문자열 포매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 언어의 문자열 포매팅 방식을 파이썬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C 언어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수의 값은 해서 여기에 정수 값이 나오고, 왜냐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정수기 때문에 정수는 %d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한 칸 띄고 % 변수명을 써줍니다. 그러면 프린트 b를 하면, 자 실행해 볼까요? 저장하시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거는 전형적인 C 언어 스타일의 문자열 포매팅 방식입니다. 이 %d는 뭐 데시멀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정수값은 %d, 만약에 뭐 어떤 문자열 값은 %s, 뭐 실수는 %f, 이런 식으로 뭐 b에다가 만약에 뭐 10.1, 그럼 얘는 변수를 바꿀까요? 얘는 z로 하고, 자 프린트 z를 하고, a 변수의 값은 %d이고 b는 자 %f가 되겠죠. 왜냐면 소수점이니까. 그리고 얘는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b를 쓰는데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 됩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d, %f, %s, 뭐 8진수는 %o, 뭐 16진수는 %x,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은 C 언어 스타일인데, 자 몰라도 되겠죠. 이거 몰라도 되고, 사실은 파이썬 코딩 할 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C 언어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C 언어 코드 스타일에 익숙해진 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의외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코드를 봤는데 이렇게 쓰는 문법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그 코드를 보고도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해할 수 있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물론 써도 문제는 없지만 굳이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책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예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 파이썬에서의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자 요런 %d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중괄호로 써도 됩니다. 중괄호로 이렇게 쓰고, 요 뒤에 요거 없이 자 문자열 쌍따옴표 끝나는 데서 점 포맷, 어떤 식으로 포맷을 하는데 a, b,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앞에 중괄호는 a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지금 중괄호가 두 개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치면은 이 포맷 함수에 들어있는 두 개의 변수,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얘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얘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 중괄호에 이 변수의 값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직접 인덱스 번호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a 변수의 값은 뭐이고 b는 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인덱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중괄호는 이 포맷 함수에 있는 두 개 a, b 중에 앞에 게 되고 b가 뒤에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b 변수의 값은 뭐뭐이고 a는 뭐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b가 지금 요 뒤에 있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얘는 뒤에 거 1번째이고 a는 0번째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 1번째,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번째가 a고 1번째가 b이기 때문에 1은 b를 의미하고 0번째는 a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또 파이썬에는 좀 재미난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자열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안녕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물론 이 상태를 그대로 뭐 C에 저장을 해서 자 프린트 C를 출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칸수가 만약에 정확하게 뭐 20칸이다. 20칸 안에 내가 이거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요거를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자 콜론, 그 다음에 어떤 문자, 지금 공백으로 채울 거기 때문에 한 칸 띄고 공백,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을 총 30칸 이렇게 해서 자 포맷 여기에 안녕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 30칸의 어떤 공간에
가운데 안녕을 넣고 나머지는 공백, 지금 여기 스페이스로 돼 있죠. 공백으로 채우게 돼 있는데 공백 대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빼기를 해볼까요? 빼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무슨 절취선 같은 느낌으로 빼기가 다 채워지고 가운데 안녕,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좌측 혹은 우측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정렬을 해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 길이는 30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이라는 숫자를 넣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긴 한데 알아두면은 조금 요긴하게 쓸 때가 뭐 한두 번은 있겠죠. 근데 그 한두 번을 위해서 이거를 막 일부러 암기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에 코드를 직접 작성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기억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고 그때 찾아보셔서 그때 적용을 해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전의 포맷 방식, 파이썬에서 이전의 포맷 방식이고 요즘은 fstring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07-3-str- 포맷 2점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fstring 방식은 지금 저희가 이전에 했던 이 포맷 방식이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보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name이라는 변수에 뭐 홍길동이라는 값이 있고 age라는 변수에 30, number라는 변수에 뭐 만이라는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값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작성을 하는 건데, 자, a 변수에다가 제 이름은 홍길동이며 나이는 뭐뭐뭐입니다라는 문자열을 쓴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배웠죠? 포맷을 써서 앞에, 자, 포맷 앞에는 name이 들어갈 테고 나이는 뭐뭐입니다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fstring 방식은, 자, 이것도 뭔가 문장이 길죠? 자, fstring은 문자열 메인 앞에 f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f 그러면 이 뒤에 문자열은 fstring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 자, 여기에 그냥 변수를 중괄호에 직접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포맷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간결하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프린트를 해보면, 자,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제 이름은 홍길동이면 나이는 30입니다. 아주 더 간편한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fstring 방식에서도 저희가 방금 했던 그 문자열을 정렬하는 뭐 그런 기능도 다 됩니다. 여기서 f 해가지고 만약에 name을, 자, 콜론을 찍고 얘를 공백 말고 뭐 별표로 해볼까요? 별표를 채우는데 가운데 정렬을 해서 50글자 안에 정렬을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얘도 프린트, 자, b를 찍고, 자, 이 fstring은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포맷 기능에도 있는 건데 지금 포맷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f 해가지고 저희가 이 넘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숫자죠. 지금 만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이 만 콜론을 찍고 콤마를 찍으면 얘가 세 자리마다 콤마를 자동으로 찍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홍길동 별표를 채우고 있죠. 가운데 정렬 홍길동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별표로 채우고 이 문자열은 50 길이를 지금 제한을 뒀고, 자, 넘버에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게, 그래서 만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fstring 방식은 뭐 지금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fstring은 파이썬 3.6부터 지원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썬 3.6이 아닌 미만 버전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